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부족이 살아가는 북센티널 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매일 대형 여객기가 이착륙하며 인도 해군 기지까지 주둔하는 현대적인 도시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기원전 2만 년 전의 삶의 방식을 거의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인도라는 나라의 존재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글자도 없으며 바퀴의 원리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초대받지 않은 채 그 해변에 발을 들인 외부인들은 모두 바다로 쫓겨나거나 모래 속에 묻혀야 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다이어트 콜라 캔을 들고 상륙하려던 미국의 젊은 유튜버가 체포되었습니다. 7년 전에는 26세의 선교사가 성경책을 들고 들어갔지만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철저히 단절된 센티널 쪽의 고향 북센티널 섬입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왜 이곳의 방문이 모두에게 가장 파괴적인 결말을 초래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지도에서 인도를 찾은 후 시선을 동쪽으로 옮겨보십시오. 인도 본토에서 동쪽으로 약 1200km 떨어져 있고 미얀마 해안에서는 약 300km 떨어진 바다에 안다만 제도라는 길게 이어진 섬 무리가 있습니다. 이 안다만 제도는 인도의 영토입니다. 500개가 넘는 섬들이 있으며 그 중에는 14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포트 블레어라는 현대적 도시도 존재합니다. 유람선이 드나들고 휴양지와 해군 기지가 있는 평범한 일상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제 남안다만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벵골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호초에 둘러싸인 차에 맑은 바다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타원형 모양의 섬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면적은 약 60제곱킬로미터로 맨해튼의 크기와 거의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짙은 녹색의 숲 한 장이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로도 없고 공터나 건축물도 없습니다. 오직 빽빽한 나무들과 섬을 둥글게 감싸는 하얀 백사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우스 부족들의 최근 유전자 연구에 따르면 안다만 제도의 사람들은 늦어도 약 2만 6천 년 전 빙하기 무렵에 나머지 인류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에는 해 수면이 낮아서 섬 전체가 아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약 4,500년 전에 지어진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은 그보다 5배나 더 긴 시간 동안 이 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날 이곳에 몇 명이 살아남아 있을까요? 추정치는 35명에서 500명까지 범위가 넓고 불확실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부족은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 위치한 가장 작은 사회 중 하나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긴 단절의 시간을 거친 집단입니다. 그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삶에 없는 것들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섬 주변의 바다에는 조개류와 바다거북, 그리고 개와 물고기들이 풍부하며 원주민들은 이 모든 것을 채집하며 살아갑니다. 내륙의 울창한 숲속에는 야생 멧돼지와 달콤한 과일꿀, 그리고 판단우스라는 녹말이 풍부한 열매가 있습니다. 1970년대 초 인류학자 트릴로키나스 판디트는 탐사 중 버려진 야영지를 발견했고 18채의 오두막과 타오르는 불씨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 규모를 바탕으로 대략 50에서 70명 사이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성들은 식물성 섬유끈을 허리와 목머리에 두르는 방식으로 장식합니다. 남성들은 도구들을 꽂아두기 위해 더 두꺼운 허리띠를 착용하며 목걸이와 머리띠를 함께 두릅니다. 활은 사람의 키와 맞먹을 정도로 거대하고 납작하며 휘어진 곡선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화살은 때때로 2m를 넘을 정도로 길며 끝에는 철제 촉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철은 그들이 직접 채굴하거나 재련한 것이 아닙니다. 외부 세계에서 떠밀려온 철 조각들을 모은 다음 과거 아메리카 원주민 일부가 낡은 마차 부품을 다루었던 방식과 똑같이 오직 돌 도구만으로 차가운 철을 두드려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카누는 좁은 아울리거 형태를 띠고 있으며 노 대신 긴 장대를 바닥에 짚어 방향을 잡습니다. 이 구조적 특징 때문에 오직 얕은 물에서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섬까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튼튼한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1967년 한 탐험대는 오두막 구석에서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는 불씨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스스로 불을 피울 기술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 불씨를 보존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북센티널 섬에는 1년 내내 흐르는 큰 강이나 담수호가 없습니다. 센티널 쪽은 숲속의 작은 시냇물과 빗물에만 의존하여 생존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형태의 약물이나 의학 지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찰 결과들에 따르면 그들은 그 어떤 현대적인 것들도 전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센티널 섬이 역사상 처음 외부 세계의 존재를 드러낸 것은 1771년입니다. 밤에 섬 주변을 지나던 동인도 회사 소속의 배가 해안을 따라 피워진 모닥불들을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선장은 어둠 속 섬의 윤곽을 스케치했고 그 모습이 해협을 지키는 보초병과 닮았다며 센티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닻을 내리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거의 한 세기가 지난 1867년 8월 니네베라는 인도 상선이 섬 주변 산호초에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생존한 선원들과 86명의 승객들은 해안으로 피신했습니다. 이틀 동안 평화롭게 야영하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아침 숲속에서 쇠촉이 달린 화살을 쥔 남자들이 갑자기 나타나 돌진했습니다. 선원들은 막대기와 돌멩이로 맞서 싸우며 난파선 쪽으로 후퇴했고 다행히 영국 해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선장의 보고서에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금속을 재련하는 법을 몰랐던 섬에서 원주민들이 쏜 화살 끝에 철제 촉이 달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외부인들이 발을 들이기 훨씬 전부터 그들이 어떤 경로로든 철제 조각을 찾아 무기로 활용해 왔음을 의미합니다. 1880년 1월 모리스 비달 포트만이라는 19세의 영국 해군 장교가 무장한 일행을 이끌고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이 며칠 동안 섬을 뒤지자 센티널족은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결국 수풀에 숨어있던 작은 무리가 발각되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아이 4명과 노부부 등 총 6명을 납치하여 포트블레어로 데려갔습니다. 두 어른은 도착 직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 곧 사망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4명의 아이들은 옷이 입혀진 채 사진이 찍히고 선물과 함께 다시 원래의 해변에 버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어른들을 죽인 질병을 그대로 지닌 채 부족민들에게 전염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인들은 어떠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권단체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은 이 사건이 부족 전체에 치명적인 재앙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보이지 않는 무서운 적도 함께 돌아갔던 것입니다. 포트만조차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번 원정은 성공적이라 부를 수 없으며 외부인들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마음속에 키워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몇 번 더 섬에 돌아갔지만 원주민들은 필사적으로 피했습니다. 1896년 영국 감옥에서 탈출한 죄수가 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하필 그 섬에 도달했습니다. 며칠 후 백사장에서 화살에 찔려 죽은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센티네올족은 넘어오지 말라는 피비린내 나는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는 동안 주변에 더 큰 안다만 제도 사람들은 훨씬 참혹한 역사를 겪고 있었습니다. 영국인과 처음 접촉했을 때 5,000명에 달했던 대안다만족 사람들은 질병과 알코올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1947년 영국의 통치가 끝날 무렵에는 불과 2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센티널 쪽은 그런 운명을 겪지 않았습니다. 배가 정박할 항구도 없었고 가치 있는 자원이 없었으며 스스로가 눈에 띄지 않게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880년 센티널 쪽의 장로이고 낯선 외부인이 가져온 질병으로 부족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면 2번 다시 낯선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을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댓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보겠습니다. 1947년 인도가 마침내 독립을 맞이하며 안다만 제도는 인도의 공식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신생 국가 앞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도라는 이름조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국민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56년 인도 정부는 북센티널 섬 전체를 부족보호구역으로 선포하고 접근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날 섬 주변을 에워싸는 완충지대는 방영 약 5km에 달하며 인도 해군이 순찰하며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약 20년 동안 인도 정부가 취한 전략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1967년부터 인류학자 트릴로키나스 판디트는 배를 타고 섬 해안 가까이 다가가 텅 빈 모래사장 위에 코코넛 같은 선물을 쌓아두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1974년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촬영팀이 합류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인간을 찾는 인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촬영 중이던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돼지와 인형 장난감 자동차와 알루미늄 조리기구 세트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선물을 보자 센티널족 사람들이 숲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쏜 화살이 다큐멘터리 감독의 다리에 깊숙이 박혔고 남자는 명중에 기뻐하며 환희의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돼지와 인형을 창으로 찌른 뒤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코코넛과 알루미늄 냄비는 가져갔습니다. 그들이 전하려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판디트는 그 후로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섬을 찾았습니다. 원주민들의 반응은 때로는 적대적이고 때로는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그는 지난 노력들을 회상하며 단순한 진리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은 실수였으며 그들은 외부인 없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 26일 끔찍한 인도양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지진파는 섬 아래의 지각판을 기울어지게 만들었고 섬 전체가 약 1m에서 2m 솟아오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바닷속에 잠겨있던 산호초들이 솟아올라 굳어져 버렸습니다. 해안선은 일부 지역에서 무려 1km나 더 넓어지며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인도 해안 경비대는 이 자연재해 속에서 센티널족이 살아남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보냈습니다. 헬리콥터가 낮게 비행할 때 백사장의 한 남자가 활을 당겨 헬리콥터에 화살을 쏘았습니다. 벌거벗은 차에 석기시대의 무기를 현대식 항공기에 겨누는 그 사진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진으로 인해 그들이 생존을 위해 의존하던 얕은 바다의 석호 대부분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몇 년 후 융기된 산호초들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높이 솟아오른 산호초들이 점점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센티널족은 지진 앞에서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던 바다를 천천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2년 뒤인 2006년 1월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서 진흙개를 밀렵하던 2명의 인도 어부가 술에 취해 잠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심한 조류는 잠든 그들을 태운 배를 해안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센티널족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어부들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이것은 무려 110년 만에 해변에서 발생한 공식적인 첫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그 어떤 관련자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북센티널 섬이 외부 세계와 겪은 모든 접촉을 통틀어 가장 기이하고 충격적인 사건은 1981년 8월에 폭풍우 치는 밤에 발생했습니다. 무려 16,000톤 크기의 거대한 화물선이 그들의 안방으로 직접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배는 파나마 선적으로 등록된 MV 프림로즈호였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호주를 향해 약 100톤의 닭 모이를 운송하던 중이었습니다. 8월 2일 밤 맹렬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프림로즈호는 북센티널 섬 서쪽 해안에서 아주 가까운 산호초에 부딪혀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31명의 선원들 중 다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홍콩 출신의 리오총롱 선장은 손에 활을 쥐고 벌거벗은 수십 명의 체구가 작은 남자들이 해변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향해 오기 위해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리오 선장은 즉시 홍콩의 해운 회사로 긴급 무전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구조를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기를 요구했습니다. 그가 남긴 정확한 무전 내용은 수제 무기를 든 50명 이상의 야만인들이 나무 배를 만들어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모든 선원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콩에 있던 현지 해운사 직원은 언론의 선장이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해군은 센티널족이 결코 식인종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전 세계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다행히 험악한 날씨 덕분에 원주민들의 뗏목은 배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지역에서 작업 중이던 미국의 한 헬리콥터 조종사가 3번의 비행 끝에 31명의 선원을 모두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림로즈호는 화물칸에 100톤의 닭 모이를 그대로 남겨둔 채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외부인들은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센티널족 역사상 처음으로 섬의 모든 사람들이 현대적인 산업 선박의 거대한 뼈대 속을 직접 걸어다니게 된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뒤 끔찍한 대재앙이 휩쓸고 지나간 후 여러분의 고손자들이 해변에서 완벽한 외계 우주선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들은 평생 본 적 없는 경첩에 매달려 움직이는 문을 통과합니다. 유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투명한 유리를 만져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세상에서는 전혀 목적이 없는 기이한 형태의 금속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1981년의 센티널족에게 이 사건은 정확히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프림로즈호는 그들 해변에 불시착한 외계 우주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우주선을 수색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돌을 이용해 차가운 상태로 두드려서 화살촉으로 만들 수 있는 평평한 금속판들만 챙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금속 막대나 파이프 같은 것들은 쓸모가 없어 그대로 버려두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인도의 인양팀이 남은 고철을 수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7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 작업자들이 거의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교대로 머물며 작업했습니다. 센티네올 쪽은 카누를 타고 나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용접기에서 튀는 불꽃을 두려워했지만 작업자들이 던져주는 바나나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작업자들은 원주민들과 거의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은 구글 어스를 통해 섬의 북서쪽 모서리에서 붉게 녹슨 프림로즈호의 선체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섬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림로즈호 사건이 발생하고 10년이 지난 후 센티널족과 이루어진 가장 성공적이고 평화로운 접촉은 인도 정부가 단 한 번도 파견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두말라 차투파디아입니다. 그녀는 1961년 3월 콜카타의 한 외곽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 무렵 우연히 잡지에서 안다만 제도의 부족들에 대한 글을 읽은 후 그녀는 그들에게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캘커타 대학교에서 인류학을 전공했고 인도 인류학 조사국의 연구원이 되었으며 이 모든 과정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책에서 읽었던 바로 그 원주민들과 같은 해변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1991년 1월 4일 그녀는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안다만 행정부의 부족 복지국장인 S. 아와라디가 이끄는 13명의 팀원 중 한 명으로 MV 타르무글리호를 타고 갔습니다. 작은 보트가 해변에 가까워지자 마두말라는 모래 위로 선물을 던지는 기존의 방식 대신 완전히 다른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코코넛을 물속으로 직접 띄워 보냈습니다. 센티널 쪽 사람들이 파도를 헤치며 바다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나라리아 자바자바라는 소리처럼 들리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온게오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다만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던 마두말라는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코코넛을 더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명확하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변에 있던 한 젊은 남자가 보트를 향해 위협적으로 활을 겨누었습니다. 그가 화살을 쏘려는 찰나 옆에 있던 한 센티널족 여성이 그를 붙잡고 몸으로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화살은 빗나가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북센티널 섬과의 역사적인 첫 번째 평화로운 접촉은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아들을 강제로 밀쳐내는 행동 덕분에 기적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 주 뒤 마두말라는 다시 그 섬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센티널족 사람들이 손에 무기를 들지 않은 채 물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코코네옷을 던지던 한 선원이 실수로 센티널족 여성의 등을 맞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물속으로 넘어졌지만 이내 다시 일어났습니다. 양측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함께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38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인이 파도를 뚫고 직접 걸어 들어가 센티널족 여성의 손에 코코넛을 건네고 무사히 살아서 돌아온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6년 선물 투하 임무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단순한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이 부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었고 그들은 그러한 위험에 동의할 방법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수십 년 후 내셔널 지오그래픽과의 인터뷰에서 마두말라는 이 섬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깊이 동의할 만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부족들은 수백 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게 섬에서 살아왔으며 그들의 진정한 불행은 외부인과 접촉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보호해줄 외부인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그들만의 세상에 내버려 두기를 바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1991년 이후 모든 인류학자를 끊임없이 괴롭혀 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 여성이 단 하루 아침에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를 지난 한 세기 동안 수많은 남성들과 해군 탐험대 그리고 선교사들은 왜 해내지 못했을까요? 세상은 더 많은 여성 탐험대를 보냈어야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1996년에 발길을 영원히 끄는 인도의 결정이 옳았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두말라의 마지막 방문 이후 22년 동안 센티널족은 마침내 외부의 간섭 없이 자비롭게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 14일 성경을 든 26세의 한 미국인이 자신이 그들보다 더 나은 길을 알고 있다라고 오판하면서 새로운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앨런 차오였습니다. 1991년 엘라베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로빈슨 크루소와 비버의 신호라는 책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야망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주 특정한 섬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그는 기독교 대학에 진학하여 언어 인류학과 야생 생존 훈련을 받았고 이라크와 남아프리카 그리고 멕시코로 험난한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북 센티널 섬에 대해 사탄의 마지막 요새라는 아주 섬뜩한 표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2018년 10월 차오는 포트블레어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기록에 따르면 자신이 전염병을 옮기지 않도록 철저히 확신하기 위해 호텔방에서 10일 동안 홀로 자발적인 격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 현금을 주고 자신을 접근 금지 구역 근처까지 데려다줄 현지 어부들을 섭외했습니다. 11월 14일 아침 그는 카약을 타고 마지막 구간을 직접 노저어 섬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선물로 줄 물고기 한 마리를 손에 든 채 해변에 도착했고 모래사장을 향해 내 이름은 존이고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두 명의 센티널족 남자가 무장한 활을 들고 그에게 다가오자 그는 황급히 노를 저어 후퇴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상륙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원주민들이 숲에서 나왔습니다. 차오는 훗날 일기장에 한 아이가 쏜 화살이 자신의 가슴 앞에 방패처럼 들고 있던 성경책에 정확히 꽂혔다고 적었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이 그의 목숨을 구한 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찔한 상황을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방문객들로부터 총격을 받고 납치당하고 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되었던 부족이 보내는 아주 명확하고 최종적인 경고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오는 그것을 신이 자신에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고 주시는 신호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는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생애 마지막 일기를 남겼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제가 화살에 맞거나 죽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게 하소서. 하지만 저는 살아있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더라도 부족이나 신에게 절대 화를 내지 말아달라는 내용과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지 말아달라는 작별 편지를 가족에게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세 번째로 카약을 타고 돌아올 수 없는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앞바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어부들은 나중에 인도 경찰에게 센티널족 사람들이 모래사장 위로 밧줄에 묶인 시신을 끌고 가 모래에 묻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인도 정부는 시신 수습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수습 과정 자체의 치명적인 위험성뿐만 아니라 구조대가 1800년대에 안다만, 부족을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던 것과 똑같은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도 존 앨런 차오는 여전히 그 섬에 쓸쓸히 남아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했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낯선 해변에서 끔찍한 죽음으로 몰고 간 이러한 종류의 복음주의적 극단주의를 공개적으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가족들은 존이 섬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도록 도운 어부들을 기소하지 말아달라고 인도 정부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센티네얼족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경계선을 다시 한번 피비린내나게 그었던 것입니다. 차오의 시신은 여전히 그 외딴 섬에 묻혀 있습니다. 붉게 녹슨 프림로즈호의 잔해도 마찬가지이며 1880년에 무참히 납치되었던 노부부의 유골도 그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14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흩어진 이 6명의 삶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뼈아픈 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섬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789년 대영 제국이 안다만 제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대안다만족의 인구는 약 5,000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947년 영국의 통치가 마침내 끝났을 무렵 그들은 불과 23명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낯선 질병과 알코올, 그리고 삶의 터전을 무자비하게 빼앗긴 결과였습니다. 2010년 1월 26일 보아 시니어라는 이름의 백발 노파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카보라는 안다만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그녀는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자신의 모국어로 마음을 나눌 사람조차 없이 지독히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대안다만족은 단 52명만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의 국장은 그녀의 죽음이 안다만 제도의 다른 부족들에게도 이러한 참혹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뼈저린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접근 금지 구역이 철저하게 존재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인도 해군이 섬 주변 5km의 텅 빈 바다를 매일같이 순찰하는 것은 센티널족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대 세계가 그들의 원시 세계와 마주쳤을 때 필연적으로 벌어질 참혹한 파멸의 결과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위협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5년 3월 29일 미하일로 폴리아코프라는 24세의 미국인 유튜버가 북센티널 해변에 불법으로 상륙했습니다. 그는 위험하고 철저히 금지된 장소들을 촬영하는 작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처럼 코코넛 한 개와 다이어트 콜라 한 캔을 선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부족의 주의를 끌기 위해 약 1시간 동안 해변을 서성거리며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섬을 떠난 그는 이틀 뒤 한 어부에 의해 신원이 밝혀져 즉각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인도 교도소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신비로운 섬을 연구하며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저서인 마지막 섬을 집필한 미국의 작가 아담 굿하트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센티널족은 전혀 고통받고 있지 않으며 매우 건강하고 많은 아이를 낳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완벽하게 독립된 완전한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성의 가장 고립되고 신비로운 섬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